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 모셨던 정봉주 전 의원님 모시고 정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요새 정치 관심도가 말입니다. 예. 굉장히 또 다시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한. 왜냐하면 여기 지금 평일날 이 시간대 막 10,000명이 넘는 분들이 보시는 거 보면 이 정치에 대한 어떤 정치 뉴스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렇죠. 객관적으로 맞는 분석이고요. 초등학교 한 3학년 애들도 그런 분석은 지금 하거든요. 지금 저 매기시는 겁니까? 아니요.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의 정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말씀이죠. 예. 말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위대한 MBC 앵커를 어떻게 매깁니까? 예. 그냥은 안 매기죠. 연습 매겨도. 그런데 이제 수준도 높지는 않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요. 예.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생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정치를 오래 해서 저와 비슷한, 저는 이제 엄밀히 따지면 학생운동도 정치의 일종인데 실제 정치권에 들어온 게 87년, 88년에 들어왔으니까 예. 재운동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오버래핑 돼갖고 그때 예. 관여하고 있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제 한 89년, 90년쯤에 들어온 거죠. 예. 본격적으로 출마한 건 91년서부터 네. 출마하기 시작했는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정치를 잘 모르겠고 예.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정치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생물이라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정치를 계속합니까? 네. 근데 정말 저도 사업도 해보고 온갖 분야의 활동을 다 해봤는데 정치가 일단 무척 재미있습니다. 예. 변화무쌍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크라우드 소싱이에요. 예. 그리고 집단 지성의 결과를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재미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결국 이것은 물고기가 뛰어난 상어나 고래라고 할지라도 예.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물과 끊임없이 호흡하고 조응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민심이나 국민들이요. 예.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인사이트를 줘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댓글 보다 보면 기가 막힌 댓글들을 보잖아요. 근데 예. 이제 그런 게 하나의 집단지성으로 모여서 그거를 이제 총화를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외화를 시킬 뿐이지 예. 정치인이 자기가 뛰어나갖고 정치를 잘하거나 많은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저에 대한 닉네임이 봉도사도 있지만 정치 천재라고 하는 닉네임이 저기도 뭐라 그러네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YTN에선 공식적으로 그랬거든. 이제 MBC는 좀 겸손하다 보니까 네. 또 다 뭐 서울대 출신이고 고대 연대 출신이다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뭘요? 정치 천재라고 하는 거를. 네. 근데 이제 칭호를 뭐 제가 좋아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네. 왜 그런 칭호를 얻었을까 보면 제가 국민들이나 이 시청자들의 얘기를 열심히 듣는구나. 예. 막 이렇게 부지런하게 듣진 않지만 듣는 얘기 하나하나 신경 쓰고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 10,000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분들, 이분들은요. 예. 사실 권순표 앵커와 제가 하는 얘기를 다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보다 기사를 더 많이 보는 분들도 그러실 수도 있죠. 부지기수예요. 근데 예. 이분들이 예. 본인이 알고 있는 생각을 같이 확인하고 공감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공유하고 느끼고 싶은 거죠. 예.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윤석열 100일 기자회견 하는 거 보니까 정말 기대할 바가 없는데 예. 공중파인 MBC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내 생각과 같은 뭐 게 지금은 공중파는 아닙니다만 다르지. 예. 다른지 확인하는 거고 예. 소설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가장 뛰어난 소설가는 독자가 예측하는 곳으로 스토리를 끌고 가는 것이다. 예. 그럼 독자가 예측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천재입니까? 예. 뭐 하늘에서 무슨 점지해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독자와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할 때 독자가 어디로 가고자 하는 결말을 예측할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거기서 약간의 또 변수를 주면서 반전도 좀 꾀하는 매력도 벌일 수도 예. 있고. 그런데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 보면 한마디로 역대급 불통이란 얘기예요. 예. 그리고
자랑한 겁니다. 난 여러분들 얘기 안 듣고요. 네. 내 참모들이요. 나한테 와서 쓴소리하는 참모들 하나도 없어요. 네. 나는 그 독야청청 이 외로운 군주입니다. 이거를 오늘 100일 기자가 자세히 보세요. 그 지금 말씀하셨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호평과 뭐 어떤 악평을 뭐 차치하고요. 예. 차치하고 분명한 것은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드러냈어요. 그렇죠. 네, 분명히. 그것은 뭐냐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지금까지 왔던 길 그대로 가겠다. 잘했다. 예,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보면. 근데 이 대통령이 보기에는 이 비판이 답답한 것 같아요. 예. 비판을 아까도 제가 이제 예. 본방에서 얘기했지만 정치 문화라고 하는 게 예. 그 이제 권순표 옹께서도 독서를 많이 하면서 문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인식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문화는 어느 한순간에 타고난 기능과 재질 이런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역사가 축적되는 거 아닙니까? 예. 정치 문화라고 하게 되면 정치권에서 달고 다른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그 그렇습니다. 오랜 세월에 비바람을 맞으면서 시련을 겪으면서 또 거기에 작은 성과를 내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축적되어 왔던 문화인데 예. 정치 문화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물과 물고기 관계고 공존의 문화예요. 예. 공존은 어떻게 합니까? 평등이죠. 예. 그 철학은 평등이요, 형태는 공존입니다. 예. 근데 오늘 보면요, 저거를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좀 멋있게 얘기하면 예. 부처님들 말씀에 따르면 그 스님들 말씀에 따르면 선문선답을 한 거고요. 예. 우리가 평상시에 술 취해서 전문점답은 아닙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그 귀에 그 들어오는 얘기는 내용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죠? 선문선답을 그렇죠, 내용 그거는 없다는 그 거랑 등치시키면 그렇죠. 그건 좀 제가 실수했네요. 예. 왜냐하면 그 선문선답하는 그 심오한 과정을 내용 없다라는 근데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중들은 선문선답하게 그런가요? 되면 이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듣는데 예. 제가 정확하게 괜히 얘기하면 따져봤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뭐 쌍소리는 아니지만 좀 상소리처럼 들리니까 그런 평가를 안 할 뿐이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예요. 예.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요 국민입니다. 어떻게 국민을 벗어난 대통령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예. 오늘 딱 보고 국민들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윤석열 지지하고 있는 27, 8%, 30% 되는 분들도 답답했을 거예요. 그게 저는 거꾸로도 생각했는데요. 예. 국민들 답답한 거예요. 여론조사에 나오니까요. 지금 한 60몇 %가 답답해하고 있으니까요. 지지하는 답답해하지 않는 분들은 그분들은 답답해하지 모르는 28% 정도 되는 걸로 저희 여론조사의 아니 결과에 나와요. 5%는 답답해하고요. 예. 한 30% 나왔다고 봤을 때 예. 25%는 왜 지지하는지 모르니까 이분은 답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분들은 누구냐면 유시민 장관이 얘기했듯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사람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얼마나 답답해하는지가 퍼센티지가 이미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는 거꾸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건 뭐 제 주관적인 해석인데 대통령이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 가지 지금 여론조사 같은 걸 보니까 대통령 본인도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왜 자꾸 뭐라 그러지? 왜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답답해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지? 예. 그 지지에서 대통령 한 지 얼마 됐다고 나를 이렇게 검찰에 있을 때는 내가 지시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예. 범인 잡아오기만 하면 그렇죠. 됐는데 그래서 지금도 검찰이 가장 부지런히 움직이잖아요. 예. 그건 이제 그 검찰총장 할 때 어떤 그 기조랑 국정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예. 대통령의 함의 직접적 지시 내용, 예. 그다음에 그 행간에 숨어 있는 뜻 이런 걸 다 알아채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은 잘 알아듣는데 국민들은 왜 저는 물론 대통령의 마음은 잘 모르죠. 그러나 이렇게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하는 걸 나름 제가 주관적으로 해서 다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예. 기자회견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직접 본 분들이 예. 제일 위험한 그룹이 어디냐 하면 예. 이런 분들일 거예요. 내가 이걸 왜 봤지? 진짜 그런데 그러면서 아주 예. 심하게 짜증나는 분들은 예. 사실 정치 고관여층 많거든요. 그분들 예. 중에.
오늘 제가 본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70% 정도가 지지하지 않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 맞습니다. 예. 이들이 공고화되면 네. 역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 중에 그 지금 어떤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싫어하시는 분들은 60%가 이미 넘어섰는데 네. 아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왜 근데 저런 어떤 그 기조의 기자회견이 나왔을까? 근데 그 기자회견의 기조를 가지고 거꾸로 해석하면 대통령이 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대통령조차도 답답해할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 상황을 인지해야지 답답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예. 원인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면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답답할 거라고. 저 얘기 아십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지? 예. 예? 예. 그 면장이 그런- 뭡니까?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예. 그 면장이 저 동네 면장으로 알고 있었어요, 저도. 물론 그런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그 동네 면장,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지 면장이라도 하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알아야 면장이지 면장을 하지 이 얘기를 지금 꺼내는 알아야 대통령을 하지 뭐 이렇게 비유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저런 설이 있어요. 면장이 그 면장이 아니고 논어에 나오는 장면 해가지고 그게 담벼락을 마주한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강해요. 면장이 그 면장이에요. 뭐냐 하면 그 원래 문장은 알아야 면장을 하지라는 주장이에요. 가장 뭐냐면 알아야 이 벽을 보는 듯한 답답함을 이겨내지 없애버리지 이런 뜻이라는 학설이 굉장히 최근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 뭐 요새는 굉장히 굵은 줄기를 이루는 그 면장이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상황을 모르면 답답한 거예요. 자신이 상황을 모르면 알아야 면장이란 말이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자신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면 남들이 자신을 답답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둘러싼 모든 게 답답한 거예요. 벽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알아야 질문을 한다. 그렇죠. 예. 모르는 사람은 질문조차도 할 줄 모른다.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그 권순표 MC 앵커의 지적에 무척 동의를 하는 이유가 제가 오늘 본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모든 원인이요. 예. 원인의 시작이 윤석열 자신에게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이 문제의 시작이다? 이거 인정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리고 그 측근들이 가갖고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예. 예? 예. 대통령이 문제입니다. 이 얘기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요. 그런 말씀을 제가 예. 아까 물론 그 알아야 면장이란 그 말이 예. 주변 상황에 대해서 또 어떤 공부를 통해서 민심이 무엇이고 또 왜 이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비판을 많이 하는가에 대한 어떤 공감 인식 이걸 알면은 대통령이 답답한 생각이 안 들고 어떤 정책 기조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얘기가 탁 나올 텐데 예. 그걸 누가 전달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본인은 상황 인식에 대한 어떤 그 지식이 없고 이런 상황에. 예. 그게 답답할 것 같아요. 내가 뭐 대통령이 왜 지켜놓은 지금 100일도 안 돼가 이렇게 시끄럽게 굴지? 나는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답답한 거예요. 또 거꾸로 보는 사람은.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이유나 그 익스큐즈 변명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게 여론이 이렇게 안 나오게 있으면 그래서 저는 아까 인식이 여론조사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여론조사를요 각 항목까지 들어가고 여론조사 세부 사항까지 다 분석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날마다 여론조사를 돌립니다. 그렇습니까? 날마다 돌려요. 왜냐하면 국민의 지향을 알아야지 정책을 해나가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 부동산 정책을 그렇죠. 투기를 강화할 거냐 아니면 좀 풀어줄 거냐 그럼 이걸 지들끼리 앉아갖고 탁상 공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중에 도는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또 신뢰하지 않아요 청와대가. 예. 대통령실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를 통해갖고 복수로 3배수로 항상 돌립니다 여론조사를. 예. 그러면 여론조사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처럼 여론조사 비전문가들은 이제 오랫동안 여론조사를 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이 100일 동안 전국을 계속 달궜던 건 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글쎄요. 돼요. 저도 뭐 그 부분 동의합니다. 예. 인사 문제거든요. 근데 인사 문제는
누가 다 인사를 지금까지 책임지고 있었냐면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이 검찰 출신이에요. 예. 그다음에 아까 법무부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이 한동훈 법무장관 직접 관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모든 분들은 검찰 출신인데 그럼 이분들이 풀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예. 추천을 받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인사 지위에 있는 사람도 이게 엄청난 권력이기 때문에 주위에 무지하게 많은 분들이 어마어마한 수의 인사 민원이 들어와요. 예. 그럼 이분들이 검찰 출신이면 주로 어딜 통해서 들어왔을까요? 본인이 있었던 그 사회 그 문화 구조 속에 그렇겠죠. 있었던 그럴 분들 가능성이 중심으로 많죠. 예. 들어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들 추천할 때도요. 그전에는 무슨 정무수석 뭘 통해서 들어가고 그럴 때도 추천을 검찰을 통해서 통해지 들어오는 거를 이제 추천한 사람들도 알죠. 예. 대통령 장관 되고 싶었고 막 눕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 이게 검찰 출신들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예. 자, 이 검찰 출신들을 누가 임명을 했어요? 예. 대통령이 임명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저들이 유능하고 저들이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들을 중심으로 비서실을 꾸려가게 되면 하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예. 너희들이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고 추천을 어떻게 받으냐 가르쳐야 되는데 이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옵션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 입장에서 누구로 세우지 그러면은 예, 그런 거죠. 예. 내가 믿을 사람이 누구지? 예. 검찰에 있으면서 25년 축적된 그 역사 속에서 가장 믿을 사람들을 제일 믿을 수 있는 총무 인사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예. 이들을 제치고 난 다음에 누구를 갖다 박지? 그냥 국힘을 갖다 박으려고 하니까 국힘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 정권이 들어선 이유 중에 하나가 정치권은 부패한 집단이라고 하는 강력한 불신이 있습니다. 예. 예. 왜 이준석이야 그 국힘을 지금 줄 세우게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난 여러분들 믿지 못합니다예요. 예. 정치권은 부패한 집단.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군사 정부가 쿠데타 할 때 우리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전방에서 이렇게 집도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떠돌아다니면서 별 한 번 날 때까지 전국을 30번을 돌면서 이사를 다녔는데 예. 너희들은 맨날 부정부패하면서 탱자탱자 놀면서 여의도에서 권력 노릇만 하면서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으니 안 되겠다. 그런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죠. 예. 그래갖고 우리가 쿠데타를 하는 건데 예. 이번에 윤석열 검찰 정부도 우리가 왜 그러니까 대통령 그런 하면 어떤 안 돼? 비유를 하는 분들이 많죠. 예.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예. 들어와 보니 자기가 믿지 못하는 정치권 출신들을 어떻게 인사를 넣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검찰 출신 육상시들 쓰고 모든 검찰 출신들을 갖다 박아놓은 게 할 줄 아는 도덕질이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럼 이들을 제끼고 누구를 씁니까? 쓸 사람이 없죠. 예. 자, 그럼 원인은 이들을 인사 중책에 배치한 본인이 원인이 있습니다. 예. 그럼 본인이 이걸 바꾸고 예. 이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준석을 만나면 돼요. 예. 아, 이준석 얘기 나왔으니까요. 예, 아니 그러니까 정치권에 예. 이준석의 손을 잡으면 됩니다. 예.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그러잖아. 농담이 아니라니까요. 예. 검찰들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분류가 범죄자와 잠재적 범죄자 두 그룹밖에 없어요. 예. 정치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범죄자와 예.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럴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예. 범죄자와 범죄를 숨기고 있는 자 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정치권에 누가 손을 잡습니까? 그래서 예. 너희들은 정치권 당신들은 내가 지시하는데 심부름만 하면 돼. 이게 윤핵관인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뭐 이현주 의원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누가 거기다가 직원을 합니까? 예. 그래서 국가가 제대로 나가고 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건진법사와 예. 천공스승을 우리가 빨리 찾아서 예. 그분들을 설득시키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설득합니까? 말 안 들으면 맞는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을 천공법사를 건진법사를 천공스승과 건진법사 설득하는 설득이 되겠어요? 아, 설득이 아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 오늘 무척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정농단입니다. 예.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면 그들이
아 이건 뭐 심각한 문제죠. 또 한 명 예. 최순실이에요. 예, 아이 근데 만약 그들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제가 네.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얘기 할까요? 예. 정치 천재 봉도사를 지금 우습게 보는 겁니까? 근데 그 제가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요. 예. 정치 천재라는 말 뭐 본인이 늘 말씀을 하시니까요. 왜 버벅거려? 내가 인정받고 싶으면 타인을 인정하라. 아니 그런데 아니 뭐 저는 인정 뭐 이렇게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 내가 인정받고 싶다면 타인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 그 누가 지어준 별명입니까? 그거요? 예. 그 본인이 맨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닌가 아니, 하는 아니. 강한 의혹이 들어서 지금. 아니 그렇진 않고 예? 아니 본인이 하시니까 지금 정 의원님 좋아하는 어떤 시청자들이 그냥 불러줬겠죠. 안 입고 와서. 정치천재 정봉주와의 인터뷰 해갖고 예. 6개월 전에 예. 그 진보 중에 유튜브 중에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새가 날아든다. 거기 진행하는 예. 푸른나무님이 지금 그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방송씩 하루도 빼주지 대단한 분이네요. 11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분이 딱 져준 거예요. 그분이 져주니까 공중파인 YTN에서도 프로그램에서 정치천재 정봉주라고 소개하고요. 예. MBC 100분 토론에서도 제가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정준희 교수가 예. 그렇게 못합니다도 아니고 들은 척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공인된 거다. 우리 마을에서. 마을에서는. 우리 동네 예. 진보 동네에서는. 그 동네에서는 그냥. 대체로 그 동네가 아니라 전 국민의 50%예요.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새날은 예. 공식적으로 정봉주를 정치 천재라고 칭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정봉주 TV라고 있어요. 예. 여러분 정봉주 TV도 좀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야 뭐 당연히 뭐 자기 거니까. 아니 근데 그래도 제가 제 방송에서 정치 천재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충분히 하고 민망하잖아요. 남을 뿐이죠. 아니 좀 민망해서 거기서는 그냥 자주는 안 하고 예. 가끔 합니다. 하죠? 예, 예. 그럼요. 예. 정치 천재 정봉주의 정권 이런 프로가 있어요. 예. 저는 뭐 그래서 지금 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하는데 저는 정말 심각해 보여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공중 정규 방송에서 예.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예. 70% 반대하고 있는 분들이 공고화될 위험성 무척 높다. 지금으로서 봐서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예. 앞으로를 물어봤잖아요. 그 어디 예. 여론조사인지 기관이 생각이 안 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더 나빠질 것 같습니다가 45%. 예. 이 상태로 쭉 갈 것 같습니다. 20에서 25%. 예. 그럼 좀 나아질 것 같다가 한 30%? 이러면 심각한 거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45%를 민주당 지지자라고 칭해 봅시다. 예. 근데 20% 정도는 중도나 보수를 찍었던 분이에요. 예. 예. 그 보수 진영조차도 한 30% 정도만 남겨두고는 20%는 기대 안 한다. 좀 나아질 것 같다가 한 30% 정도 됐었어요. 근데 예. 자 공고히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중요한 그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제가 국힘의원들 중에서요 국민 지지율과 똑같이 70%는 윤석열 아까 대통령을 본방에 말씀하셨죠? 예. 그 본방에서 얘기한 게 네.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때는 설명할 수 없이 네. 지나가잖아요. 70% 국힘의원들 중에 70%가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이거는 거의 정설입니다. 예. 국힘이 아무리 그 콩가루 정당이고 아무리 그냥 나이롱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적어도 국힘의 의원들은 국민들 심판을 받아서 그 자리까지 온 분들이기 때문에 민심을 읽으려고 무척 노력을 해요. 예. 그렇겠죠. 국회의원들은. 그 자기들은 민심의 바다가 언제든지 자기를 전복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항상 갖고 있는 분들인데 그러면은 그 뭐 민들레라 그랬나요? 그 윤석열 지지자들 모임 예. 의원들 그냥 54명이 참가할 뜻이 있다고 했는데 윤석열 지지하지 않으면 거기 참가하면 안 됩니까? 예.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잖아요. 제가 모든 토론장 가서 국힘 의원들 만나거나 혹은 예. 국힘 그 전직 의원들 만나고 끝나고 나서는 그 본 방송에서 토론했던 거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예. 정말 걱정합니다. 큰일 났다. 예. 이거 어떡하냐 얘기를 안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모든 게 그다음 김건희 여사 문제 되고 있잖아요. 예. 제가 김건희 씨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 진보진영에서 씨라고 하는 게 정론인데 예. 정설인데 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건데 이런 가벼운 거 갖고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 글쎄요. 않고 뭐. 그 김건희 여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2부속실 만들면 그 문제 없습니다.
네. 문제가 있더라도 일단 국가기관에서 영부인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게 미국 퍼스트 레이디의 The Politics of First Lady 이런 책도 있고 예. 영부인의 정치학에 대해서 무척 높게 대통령이 할 수 없는 대통령이 햇볕을 쏘일 수 없는 그늘진 곳을 찾아가는 게 영부인의 역할이다. 예. 그냥 대통령과 동격으로 봐요. 그 정도로 정치적 영향력이 중요하고 예. 대통령이 아주 강력하고 카리스마 넘치면 영부인이 좀 자유로운 이미지를 갖고 복지 활동이라든지 좀 그 소외 지역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는 뭘 하죠? 뭔가 해요. 그거 자꾸 공직 석상에 나타납니다. 예. 그럼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제2부속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제2부속실을 왜 그렇게 안 두죠?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안 두죠?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여론조사 중에 김건희 여사가 여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조사가 높아요, 굉장히. 굉장히 두 번째로 나와요. 예. 아니, 그 인사가 첫 번째, 예. 두 번째가 문흥과 김건희 여사가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하게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예. 60% 가까이가 김건희 여사가 1로 나와서 1등을 해요. 그분들이 말은 그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를 찍었겠지만 예. 주관식으로 쓰라고 그랬으면 예. 건희 법사라고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요. 예. 제 방송을 듣는 분들, 특히 그 여당 쪽에서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예. 이거 예의 조심해야 됩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 기존 정치 문법과 정치 문화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 혹시 그분이 평생 박사 논문도 그 사주 역학 뭐 이런 거에 대해 쓰지 않았습니까? 예. 혹시 본인의 정치적 행동이나 활동 이런 등등이 우리 그 정상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다른 세상 속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국민들 속에 팽배하게 퍼져 있어요, 이미. 예. 예. 그러면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 제2부속실을 안 두지? 그럼 제2부속실을 두면 본인을 관리해야 되는데 제2부속실을 안 두는 이유에 대해서 의심하는 배경은 제2부속실을 두면은 어떤 동선이 투명해져야 되기 그 때문에 안 관리를 둔다. 공적으로 관리를 받잖아요. 예, 공적 관리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군요. 그렇게 하는 거고 예. 대통령조차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얘기하지 못한 게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시는군요. 예. 근데 그 의혹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는 저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 국민들과 SNS를 통해서 댓글이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반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천재라면서요. 정치 천재라고 하는 것도 네. 국민들과 소통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나온 거죠. 우리가 광합성 작용을 아니 식물이 나무가 뭐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까? 예. 물이 있고 흙이 있고 물이 있고 햇볕이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어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나무라고 한다면 이산화탄소와 햇볕과 물은 국민이에요. 그렇죠. 국민이 있어야지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 천재가 되기 위해선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 싫은 얘기 얼마나 많겠습니까?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보니까. 정봉주 말 많다, 사람들 말 끊지만 막 이런 비판적인 얘기해도 당장 욱하죠. 예. 그러나 사랑의 본질이 예. 인내 아닙니까? 예. 성경의 메시지가 참을 인자 아니에요. 예. 참는 거죠. 그 식물하고 정연내하고 차이점은 딱 하나네요, 그러니까. 움직이질 않아요. 아니, 식물은 자기가 호흡 천재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정의는 늘 본인이 정치 천재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시를 써야겠다. 나무에게 마냥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다면 예. 스스로 식물 천재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광합성 천재. 예? 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이제 오늘 시 나왔네. 아, 예. 나무도 말할 수 있다. 나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시 제목이고 싶네요. 오늘 생일이에요? 아니요, 왜요? 아니 막 씹으면서 즐거워하시길래. 아니 오늘 뭐 즐겁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윤석열을 보면서 가장 심각한 결과는 이거예요. 내가 왜 봤지? 당신 기자회견 왜 했어? 그 지지하건 지지하지 않건. 지지하는 분들은 좀 다르겠죠. 네. 아니 지지하는 분들도 네. 뭐지? 뭐 그렇죠. 뭐 내용이 자자천 들으려고 그러고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어떤 바꾸기 위해 뭘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들리지 않은 거는 이건 팩트인 것 같아요. 거의. 그리고 너무 레토릭이 많아요.
예. 그렇다고 세트에 대한 그렇죠. 뭐 어떤 뭘 이걸 하겠다는 것보다는 아니 예를 들었고 제가 자유의 가치, 예. 그다음에 보수의 가치, 예. 그다음 통일 문제에 대해서 예. 국제관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아 정치 철학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있으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철학에 대한 조예가 있다고 믿는 국민이 몇 프로나 될까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허구적 수사만 그 공허한 추상적인 수사만 나열하니까 국민들이 할 얘기 없나 보네. 예. 뭐야 그러니까 사실 뭐 자유란 얘기는 계속해야 되는데 뭐 무슨 자유이지? 그래서 예. 그리고 또 국민들이 자유의 개념이요 보수적 자유냐 뭐 진보적 자유냐 이런 개념보다 우리가 좀 자유가 없나? 예. 우리 자유 없습니까? 우리 국민들 지나가는 국민들 먹고 자유가 억압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 바빠 죽겠는데 무슨 DS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버려요. 예. 그래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오늘 찍었던 자유라고 하는 담론도 사실은 국민들 의식과 동떨어지고 오늘 얘기를 예. 경제와 민생 안정을 얘기했으면 좀 달라졌을 글쎄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세제 개편안도 그렇고요. 제가 뭐 그런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라서 자세히는 말씀.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어떤 그러니까 이 정책의 줄기가 누구를 위해서 가고 있느냐는 느낌이 전 일반 어떤 우리 주변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을 자꾸 들어서 아니 100일을 맞이하는 대국민 반성문 예. 이렇게 좀 겸허하게 글쎄요. 나왔으면 예. 겸허하게 나왔으면 지금 그걸 왜 못할까도 생각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왜 못할까? 정치 문화에서도 예. 그 잘못한 걸 인정하고 사과하면 계속 밀린다라고 하는 논리가 하나가 있어요. 100일도 안 됐는데 밀린다 이런 예, 논리가 밀린다는 이겼을 논리가 수 하나 있겠네요. 있고요. 근데 예. 이게 진짜 그 누군가의 그 삼국지 보면 한신이 뭐 그 가임을 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진짜 큰 일을 위해서는 그런 거 양보하는 거죠. 아니 그러고 밀릴 때는 좀 이렇게 팽팽하고 할 때 밀리는 것이지 예. 지금은 밀려 있는 상황 아니에요. 국민의 여론에 완전히 구석에.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명백히 밀려 있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도 국민들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한 35대 65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겠죠. 뭐 35% 지지율이 혹은 40% 정도 되면 그러면 반성문 안 써도 되죠. 예. 그런데 조금 밀려 있구나 우리가.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지지층을 보고 뚜벅뚜벅 가겠다는 그런 정도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예. 말인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좀 지나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면 여러분들 지금 저를 뭐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도 생각이 달라질 것으로 믿습니다.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최악은 24, 그래서 28 저희의 경우는 이렇게 나온 상황에선 아니 뭐 꼭 반성이 그렇게 하기가 싫으면 쇄신책은 정말 아쉬워요. 이렇게 보면 쇄신을 굉장히 기다렸단 말이에요. 이 지지하건 안 하건. 이건 분명한 건 지지하는 분들도 쇄신책에 대해서 굉장히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예. 지지를 안 하는 분들도 역시 강하게 쇄신책을 기다렸을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쇄신에 대한 어떤 시원함이 전혀 없어서 오늘 답답하다는 느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하고 국민들도 하고 서로 답답한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어느 거 하나 사이다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준석 저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 그렇습니다. 이준석 문제도 원인이 누굽니까? 예. 윤석열 자신이에요. 예. 모든 원인이 본인이 시작한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오늘 이준석 100일 해서 예. 여당이 그 대선도 그 승리를 안겨준 국민에게 예. 지방선거도 승리를 안겨준 국민에게 여당이 내용에 빠진 듯한 모습은 무척 안타깝다. 예. 야당과 영수회담 하기 이전에 여당 당대표와의 조속한 만남을 추진하겠다. 예. 이게 안 되죠. 왜 안 되는지 압니까? 예. 본인이 이준석 찍어내기를 기획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예. 이 기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획을 했다는 걸 추정은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예를 아니요,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예. 그냥 어떤 그 정서를 느꼈고 아니 좀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까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 본인이 그 흐름에 그냥 몸을 맡기고 당에서 장제원 이와 권성동 이와 저 찍어내려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권성동 뭐라 그러냐면 내년 1월 8일까지 예. 사고입니다. 거리가 아니라. 예. 그 직무대행을 하면서 권성동은 1월 8일 날
이준석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어요. 찍어내려고 그러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면은 윤리심판원의 가동과 구동 그 윤리심판원을 가동시킨 거는요. 예. 권성동 아니었단 얘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누가 가동을 시켰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장 미루어 짐작컨대 가장 혐의가 높은 그 장제원이거든요. 예. 장제원은 누구의 입입니까? 예. 윤석열의 아바타라 말이에요. 지금은 예. 윤핵관 중에서 가장 정치적 영향력이 큰 아바타이기 때문에 장제원이거든요. 그럼 권성동은 이준석을 찍어내리는 윤리심판을 가동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럼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 장제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 윤리심판원에서 찍어내리기 시작을 했고 윤리심판원에서 네. 그리고 그 문자 보낸 거 보세요. 권성동에게 내부 총질만 하던 당대표가 없으니 예. 이게 나는 말렸는데 자꾸만 자기들끼리 그 싸우면서 이준석을 좀 쳐냈으면 그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그렇죠. 말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그냥 난리라고. 쫓아갔느냐 기획했느냐 그렇죠. 저는 예. 그거는 좋아서 쫓아갔느냐 기획했느냐 그 차이 정도. 깻잎 한 장 차이인데 예, 예. 전체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윤석열 그를 싸고 있는 세력들을 보게 되면 윤이 누구 하는 얘기를 쫓아가는 스타일도 아니고 예. 예를 들어 한동훈도 그 핵심 참모라고 하는데 예. 그다음에 이복현도 핵심 참모라고 하는데 한동훈이 기획 쪽이고 이복현 금감원장이 칼 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쫓아갔다는 의미까지는 아니고 예. 속으로 알아서 해주길 바랬느냐 아니면 기획을 했느냐 그 차이죠. 제가 보기에는 궁색합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에 동의하는 게 더 쉬워요. 예. 동의하시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의해서 뜻에 따라서 예. 이준석을 쳐냈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한 걸 보면 대선 내내 이준석을 폄하하거나 XX. 무시하거나 이준석은 결국은 쳐내려고 하는 이런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대통령 정권 잡으면 저거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뜻은 이미 대선 때도 읽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걸 다시 돌아가면 이준석 대표 만나서 예. 당의 내용을 한번 조정해 보겠다 이 얘기를 못 하는 겁니다. 왜? 본인이 쳐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준석 없는 국힘을 계속 상상하고 왔기 때문에. 예.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어제 이거는 제가 야당 의원님들 만나도 약간 견해가 엇갈리던데. 제가 몇 분 뒤에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예. 근데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잠시 끊고 뭔데요?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오늘 인용 안 됩니다. 많은 평론가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인용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볼 건 너한테 왜 물어보는데. 패널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오늘 결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많이 얘기하던데. 결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오늘 예. 만약 나온다라고 전제를 두면요. 인용 안 되고요. 예. 오늘 결론이 안 나오게 되면 인용 여부를 무척 끌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정치권에 네. 그다음에 교육계에 종교계에 법원이 개입하는 건 옳지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교육계 싸움할 때 법원이 좀 판단을 내려주길 바랬는데 그건 법치주의하고 다릅니다. 네. 법치주의는 법을 지키는 거고 법만능주의인가요? 그렇죠. 법만능주의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왜 정치적 판단을 법원에 갖다 맡깁니까? 일리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요. 하여튼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되면은 이준석 대표 일단 공적 운명은 끝난단 말입니다. 아니 공적 운명이라는 건 제가 뭐냐면 법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인용 안 되면요. 예. 인용 안 될 거 이준석 대표는 알고 있어요. 예. 그다음 이제 다음 단계 플랜 예. B로 나가겠죠. 플랜 B는 전당대회 준비입니다. 예. 반윤 비윤이 당 대표가 되는 전략이죠. 그걸 이미 8월 13일 기자회견 때 그 함의를 내비쳤잖아요. 예. 정 의원님은 그럼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어 자격이 안 되면은 전당대회 예. 출마 자격이 안 예. 되면 유승민 의원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나경원, 유승민 반윤 연대 전선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게 보세요? 예. 나경원 의원은 좀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윤 반윤 연대를 광범위하게 펼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준석 대표랑 워낙 안 좋잖아요. 근데. 안 좋지만 나경원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당대표를 되고자 한다면 이번에 당대표 되는 사람은요. 이준석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예. 그 정도 힘이 막강해졌고 예. 이번에도 제가 잘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왜 잘하고 있냐면 그 내부를 뒤흔드는 것은 적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이준석 우리 편 화이팅 잘하고 있다. 예. 지금은 당원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 당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원들을 배제한 전당대회를 하지 않는 한 네. 이준석 당대표의 15% 내지 20% 지지가 몰려가는 쪽으로 옮겨가는 쪽으로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높아지죠. 예. 그 나경원 의원도 항상 몸은 풀려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나경원 의원은 저는 뭐 그 국민의힘 사정을 잘 뭐 모르니까요. 근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나경원 의원은요. 윤과 예. 반윤 사이에 중립지대에 있는 거로 본인의 그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이미. 예. 인사는 망사다면서 윤석열도 깎거든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도 좀 요새 계속 비판적이에요. 까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립지대 양쪽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중립지대 후보라고 하면서 강조할 그렇게 해서? 터인데 예. 중립지대는 역사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중도가 승리한 정치는 없다. 예. 그러면 말입니다. 예. 요 며칠 전에 어떤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가 예. 유승민 의원이 대구 경북에서 당대표 적합도에서 1등이 나왔어요. 예. 전체적으로 1등이 나오죠. 예, 국민 전체적으로 여론조사에서. 1등이 예. 나오고. 근데 이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그 배신자 프레임에 그 고생을 했던 극복을 한 거죠, 예, 이제. 예. 대구 경북에서 1등이 나왔어요. 아, 그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된 것도 원인이 큽니다. 예. 왜냐하면 그 석방되면서 그것에 대한 분노가 씻겨져 나간 거죠. 예. 두 번째는 또 눈길을 끄는 것은 방금 언급하셨지만 이준석 대표가 압도적 1등을 하고 있어요. 저 당원들 사이에서. 예. 당 대표 적합도에서. 예. 그러면 그 국민의힘의 어떤 중진들은 애써 무시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의 돌풍은 보수 정당 속성상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고 분석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거의 동의 안 하시는 거죠. 얼마 안 지나서 이준석 돌풍은 저건 사그라들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객관적 분석과 제가 이제 세 개를 분리해갖고 얘기를 드릴게요. 객관적 분석과 예. 본인의 희망사항은 구분을 해야죠. 근데 객관적 분석이란 건 이 돌풍은 상당 기간 어떤 실체화된 어떤 그렇죠. 근거일 그다음에 수밖에 없다. 객관적 분석의 근거는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예. 예측을 하는 것과 전략을 세우는 것과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예측의 기조하에서 우리 주체적 힘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전략인 거고요. 예. 많은 사람도 전략을 세운다고 해서 미래를 예견을 해요. 예. 그건 주체적 힘을 무시하는 판단인 거거든요. 아주 훌륭한 저는 오랜만에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동의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예. 뭐냐면 불교에서는 일체 유심조라고 하고 양자 예. 물리학에서 생각한 대로 세상이 이루어진다. 네. 오늘 아까 그 순간 이후로 네. 정치 천재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얘기하니까 얘기가 잘 풀립니다. 술술술술. 그 술술술 풀린다고 해서 뭐 술을 마시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참 어떤 그 수준 이하의 농담만 안 하셔도 제가 참 더 좋아할 텐데. 예? 저는요. 예. 그 브로맨스는 아닙니다. 뭐 이렇게 새침한 표정을 짓고 그러세요. 아유. 왜 얼굴 꼴 보기 빨개졌어요? 싫게. 아니, 꼴 왜 보기 빨개졌어요? 싫어서. 아니 브로맨스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우리 헤어졌어요. 여기까지 할까요? 어떡해? 뭐더 아니 그래서 지금 이제 전당대회나 지금 모든 수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부터 시작을 했는데 예. 자 그럼 전당대회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당대표를 만드는 이 전략도 스텝이 꼬였다. 그러면 예. 지금 앞으로 지지율은요 그 국힘 내용은 더 심해질 거고 국힘에서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토를 하거나 문제 제기를 하거나 같은 길을 가지 않고 있는 당대표가 들어섰을 때 그도 또 쳐낼 겁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전략에 큰 구멍이 생기냐면 지금 이준석을 쳐낸 이유는 윤석열의 절대적인 지지와 절대적으로 교감하는 당대표 즉 안철수나 장제원이 지명하는 당대표를 세워서 이 기조를 끌고 가서 2024년 본인이 원했던 예. 검찰 출신의 후보들 한 30명 그리고 본인과 줄 서 있었던 민들레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힘을 재편하겠다라고 하는 중장기 전략은 첫 발부터 삐그덕거릴 위험성이 무척 높아졌다. 예. 그래서 오늘 100일 기자회견을 보면서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자꾸만 앞날이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은 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준석 리스크입니다. 예.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그 이준석 리스크 해결하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이준석을 그 가을 까치뱀 독요는 가을 까치뱀처럼 돼 있거든요. 예.
저 물리면 갑니다 이제. 예. 바짝 독이 올렸고 덤벼드는데 예. 그러면 그럴수록 이준석을 지지하고 있는 권리당원은 흥분하죠. 왜? 이렇게 쳐낸다고 해서 우리 새로운 뉴 트렌드를 갖고 있는 뉴 웨이브를 갖고 있는 보수 정당이 무너질 거냐.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당원들은 더 열광을 하죠. 그럼 이 열광하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예. 이준석이 점지하거나 이준석과 연대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무척 높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윤석열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으로서 딱 끝납니다. 그 다음에 자 여당이 그 다음에 뭘 제안을 할까요? 여당 당대표가 의원들 시켰고 자꾸만 우리 리스크 커진다. 예. 우리 24년에 싸워서 총선에서라도 이기고 다시 전열을 정비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과 국정만 잘하는 지위에서 해라.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탈당하라. 이 요구하면 어떡할 거예요? 탈당 요구. 그게 원래 여론이 극도로 떨어지면 나오는 요구들 아닙니까? 그럼요. 옛날에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탈당을 제가 해라고 분명히 했고요. 기억나는데요. 예. 탈당 요구가 박근혜 대통령 탈당보다 더 큰 탄핵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빗발쳤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이제 사면 초과입니다. 근데 사면 초과를 분석을 못 해요. 저 내부에서. 그래서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이걸 밀어붙여서 예. 전당대회를 할 거냐. 또 주호영이라고 하는 비대위원장을 앉혔더니 7명인가요? 비대위원이. 예. 7명 중에 다 친윤이에요. 예. 다 합니까? 한 명 빼놓고라는데 한 명은 의미도 없는 거죠. 무슨 세종시의원인가 어디 시의원 빼놓고 다 거의 다라는데. 예. 아이 그 뭐 7명 분석하자고 막 그 TV에서 분석하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휴 국민 세금도 받아갖고 참 쓸데없는 짓 한다. 주호영이 거기서 반윤 비윤을 갖다가 비대위원을 앉히겠습니까? 문제는 주호영 의원이 예. 비대위원장이 내년 1월까지 비대위원을 가자는 거 아니에요. 예. 앉혀놨더니 또 권력질이야. 그럼 전당대회를 하자고 하는 친윤과 그냥 비대위원회를 계속 가야 된다는 주호영과 또 그 갈등이 또 하나 생겼어요. 예. 메이저한 갈등은 이준석과의 갈등, 마이너한 갈등은 주호영과의 갈등. 네. 이게 첩첩산중이에요. 뭐 해결할 길이 안 보입니다. 글쎄요. 그럼 오늘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분석 내부적으로 안 해봤나요? 네. 안 했다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길이 안 보여요. 예. 아니 국힘 정 아쉬우면요. 그 김건희 여사도 그 서울의 소리 김명수 기자인가 이명수 기자인가 데려다가 특강하고 그랬잖아요. 이명수 기자가 상급이라고 하면 제가 9단이니까요. 저 데려다가 국힘 어떻게 나갈 것인가,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불러갖고 초청 강의 한번 하세요. 제가 잘 분석해 드릴게. 예. 정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요. 예.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우리가 진검승부는 2024년이거든요. 예. 성공을 해도 우리가 이깁니다. 예. 저 총선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진검승부 그때는 이제 제가 그 최전방에서 모든 전략과 전술 정책을 갖고 싸우거든요. 예. 제가 그 깃발 들고 기수로 뭐 총사령관으로 나가는 뭐 순간 당직 맡으신 것 같이 말씀.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제 출마하면 출마를 한다. 한두 명의 주요한 인물로 전체 당이 수렴을 하거든요. 이번엔 예선 통과 가능하십니까? 컷오프요? 예. 이번에는 그 자리가 빌 곳이 많아요. 그 그래요? 이제 물리적인 거로 제가 보니까 거의 컷오프 통과하십니까? 딱 보니까 이 템포가 하나 탁 늦어지시는 게 제 가슴이 아픕니다. 신중해지는 거죠. 왜냐면 그 장담하다가는 예. 그 입초사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예. 항상 그 조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내후년엔 뭐 그래서 이제 2024년 우리가 진검승부인데 그 전까지는 예. 지금 성공을 하라고 우리가 그 정한수 떠놓고 고사를 지내도 성공 못해요. 왜냐하면 대내외 여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대내외 객관적 여건도 안 좋은데 지금 모든 지지율 떨어지면 주관적 요소예요. 예. 인사 문제, 예. 부인 문제, 본인의 무능 문제, 예. 당내 내용 문제 이게 다 주관적 요소거든요. 예. 객관적 그렇습니다. 요소는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예. 쉽지 않은 상황. 진퇴양난 뭐 예.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예. 내부의 요소를 내부의 불협화음을 빨리 정리하면서 예. 대내외적인 그 객관적 요건들을 정리하면서 나가려고 그래야 되는데 객관적 그렇습니다. 요건은 거기에 대한 의지가 안 보이고 객관적 상황이 요건은 신경도 못 쓰고 예, 그러니까요. 주관적 문제의 늪에 빠져갖고 두더지 게임 하는 거 요거 튀어나오면 빡 치면 요거 튀어나오고 예. 이런 상황이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 분석이 좋으신데요.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또 나오시죠 한번. 아 내일은 예. 여러분들 내일은 예. 국힘당 이번에 국힘당이 아니라 민주당 맨날 국힘당 걱정을 해주다 보니까 국힘당 이제 빨간 팬티 입고 다니지 말아야겠어. 빨간 팬티 입으면 국힘당으로 착각을 해. 예. 내일은 박찬대 의원. 예. 같이 나오시라고 제가. 박찬대 의원이 깜짝 3위를 했어요. 아 그래요? 예. 저- 죄송합니다. 장경태가 하고 박찬대 의원이 3위를 하다가 5등으로 밀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급해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4위는 누굽니까? 4위는 서영교예요. 예, 여기 나오셨는데? 여기 나왔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나왔죠. 예. 수요일인가 예, 금요일 날 나와서 예. 그 여파로 3위로 올라간 거예요. 4등으로 5등 하다가. 그래요? 예. 그래서 박찬대 의원한테도 여기 많은 분들이 보고 민주당 당원들이 엄청 많이 본다. 그리고 이분들도 상당히 정치 의식 수준이 높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반드시 있죠 나가라. 지금? 그럼 여기 계속 남아 있죠 이제. 그거는 당 상관없이? 아니 이제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하면서 그건 이제 얼마 안 되는데 예. 권리당원이 많이 들어요 이거를. 그래요? 지금까지 한 권리당원이 34만인가 그런데 호남 권리당원이 41만이에요. 이번 주말에 호남합니다. 41만 그다음에 수도권 권리당원이 44만. 그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보면 한 25%쯤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권리당원이 남아있는데 이거 듣는 분들이 권리당원들과 친한 분들, 실제 권리당원 분들 많이 듣습니다 여기에. 그래요? 예, 그래서 박찬대 의원 나와서 박찬대 의원도 이재명 후보가 찍은 단 한 명의 러닝메이트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 나와야 되니까. 뭐 좋은 결과 나오고 안 나오고 제가 모르겠고. 그건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는 공중파이기 때문에. 모셔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정 의원님은 왜 나오십니까? 네. 박찬대 의원이 예. 낯가림 심해서 제가 어떻게 못되게 볼까봐요? 그러면 처음 면박주고 그러잖아요. 네? 잠깐만. 잘해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예. 그럼 난 나오지 말까요? 아니요, 나오세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새날 가야 되는데. 예, 큰일 났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